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오세경 노무사입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동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고 특히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쉽게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임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강의 진행하면서 코로나 방역 철저히 준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주로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질의를 하는 것 중에 임금에 관한 사항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은 노와 사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알았으면 하는 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먼저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차에서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주유상에 관한 사례 그리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최저임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산정, 임금 지급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내용에 대한 임금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29일부터 적용이 되는 임금 명세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인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작성과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상공의 기초임금 이야기라는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상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주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이런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노동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퀴즈는 아니지만 우리 소상공인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가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부모님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을까요? 네. 정기 지불 원칙이라고 해서 임금 지급은 2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 맞을까요? 전액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임금은 10회 분할해야 지급해야 한다. 맞을까요?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임금만큼 삼각김밥이나 유제품, 즉 제품으로 지급해야 된다. 아마 소상공인들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이 있어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기지불 원칙이라고 해서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일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액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은 나눠서 줘서는 안 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화폐, 통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이 남았다고 해서 제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배돼서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서 금방 말씀했던 본강인 주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일, 주유상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또 막상 이것이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사례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또 아시는 분이 또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샅샅이
주휴일, 주휴수당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일이라는 것은 뭐 용어가 뭐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휴일이라는 것은 제가 저쪽 일주란 말이 중요하고요. 개근이란 말이 중요하고 일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 동안이라는 부분, 그리고 근로일, 소정근로일이라고 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일주라는 포인트, 개근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일회 이상을 휴일로 부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회 이상 휴일을 주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 그 돈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렇습니다. 그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개근, 뭐 예를 들어서 5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이상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부분들을 아니 일한 만큼만 우리 사장님들 우리 일한 만큼만 뭐 임금 지급하면 되지 아니 일하지도 않는데 임금 지급해야 하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근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 주휴수당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주 동안 개근을 하게 되면 휴일에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그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주휴수당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하루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는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걸 아까 말씀했던 뭐라고 했죠? 주휴수당인데 이 주휴수당, 임금을 하지 않아도 부여되는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른 평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근무한 경우에는 언제 주로 많이 쉬나요? 월요일 이렇게 평일을 할 수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월요일이 아마 거기는 주휴일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 보통 우리가 주 5일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1급을 지급을 합니다. 8시간에 대해서 시급. 이것이 바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걸 주휴수당이랍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제가 표가 있지만은 뭐 내가 시급당 10,000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일주에 40시간을 근무를 하면 8시간씩 5일을 근무해서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40만 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8시간에 대한 주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는 40시간을 근무를 하지만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 시간당 40만 원씩일 경우에 40만 원이 아닌 48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 주휴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일주 개근, 일주일 소정 근로일 개근을 이란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 소정 근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면서 야 너는 3일 근무해, 너는 4일 근무해, 아니면 너는 뭐 주당 한 20시간만 근무해, 너는 주당 24시간 근무해.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약속된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속된 근로시간인데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5시간이라는 것은 휴식, 휴게 시간, 연장 근무를 제한,
실제 15시간 이상이 해당이 되면 주유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요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근로일이라는 것은 당신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날이 월, 수, 금이다. 또는 화, 목, 토다.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씩이다 했을 때 그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아르바이트 직원은 지각을 했어요. 약속된 날에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15시간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거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속된 것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설령 지각이나 조퇴가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은 과거에는 제가 여기 옆에 표로 했지만은 다음 날에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또는 약속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개근을 해서 다음 주에 일하기로 된 부분들이 예정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변경이 돼서 노동부의 지침이 변경이 돼서 관계없이 일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15시간 이상 출근해서 개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월급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이 없는데 그러면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는 거예요? 라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질의가 있는데 아닙니다. 월급 근로자이든 시간당 근로자이든 주급 근로자이든 주휴수당은 현행법상에서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급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월급 속에는 주휴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표로 되어 있지만은 보통 이제 월급 하면 우리가 월 총 근로시간, 일하기로 한 시간, 그리고 그 속에는 주휴시간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 분모에 있는 월급 부분들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월 약속된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 근로체제에서는 월 약속된 근로시간이 보통 209시간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209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부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당 얼마, 주급 얼마, 월급 얼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봤을 판인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월급 속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에는 주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사실 임금 계산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 이런 소상공인 여러분들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하는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하죠.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8시간이 하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들이 또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께서 근로자를 항상 주 5일 40시간만 내내 채용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근로자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일명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즉 통상 근로자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그 근로자보다 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이런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아마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많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럼 비례해서 계산한다는 무슨 말이냐? 통상 근로자가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을 지급하는데 그 시간보다 적게 되면 8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일주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다라고 하면 20시간이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라면 40분의 20 곱하기 8시간.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4시간에 대한 주유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뭐 여기 또 표를 보시면, 이거 보시면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을 곱해서 8이기 때문에 8을 40시간 나누게 되면 5로 나눈 것과 같은 겁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근로자와 약속된 시간에 5로 나눠서 시급을 하게 되면 그게 주휴수당이구나. 예를 들면 약속된 시간이 25시간이다라고 하면 5로 나누면 몇 시간입니까? 5시간이죠. 5시간이 주휴가 되는 거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50,00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제가 퀴즈를 간단하게 했는데 일주 18시간 일하고 시급 9,000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자, 18시간하고 9,000원을 받기로 했다. 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첫 번째 요건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개근을 하게 되면 40분의 18시간 곱하기 8 아니면 18시간 나누기 5 곱하기 9,000원 하면 32,4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걸 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주휴수당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고 하면, 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 요건이 된다고 했죠.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간단하게 약속된 일주 소정시간에 나누기 5 곱하기 내 시급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다. 그리고 뭐 40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한다라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루 8시간의 시급.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 친구를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좀 이번에는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더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주휴수당에 관련된 부분을 계산해보고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근무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소정근로일 며칠이에요? 3일이죠. 하루 몇 시간?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얼마로 지급해야 합니까?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근무일이 목, 금, 토 몇 시간? 4시간. 그리고 또 있죠? 일요일에 8시간. 그러니까 근무일이, 소정근무일이 어떻게 돼요? 목, 금, 토, 일인데 목, 금, 토는 4시간, 일요일은 8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총 근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목, 금, 토에서 12시간에서 20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산정해보는 방법입니다. 시급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내가 알바를 채용하는데 임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금, 토, 일 3일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금, 토, 일 근무한 거니까 8시간씩 24시간 근무니까 24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구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목, 금, 토, 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영은 12시간에 일요일 8시간이니까 20시간만 근무하면 되니까 시급이 2만 원씩이니까 2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체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휴수당을 산정을 해봐야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 주휴수당 산정은 일주 근로시간을 쉽게 말로 5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제가 비례해서 뭐 8시간 곱하기 24 나누기 40인데 뭐 그걸 계산하면 5로 나누시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5시간, 24시간을 5시간으로 나누면 5시간에 해당되는 어떻게 됩니까? 4.8시간이죠. 4.8시간이 주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는 24시간을 근무를 했지만 4.8시간이라는 주유를 포함해서, 주시간을 포함해서 28.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28만 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아니, 24시간을 근무했으면 23만원만 지급하면 되지 왜 더 주의합니까? 왜 그런다고 했어요? 15시간 이상의 개근을 하게 되면 주유가 발생한다고. 주유는 통상 근로자의 비례해서 발생하는데 그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이 4.8시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4.8시간의 주유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겠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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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이니까 총 몇 시간 근무하나요? 20시간 근무를 하죠. 20시간 근무를 하니까 개근을 했다라고 하면 15시간 이상이 해당이 되니까 뭐가 해당된다? 주유 수당의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40시간에 8시간을 부여하라고 쓰니까 반절 20시간을 하게 된 비례 몇 시간? 4시간. 4시간을 부여하면 실제 4시간이 주유 시간이 돼서 실제 근무한 시간 20시간에다가 4시간에서 24시간, 즉 24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례에 대해서는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또는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아마 임금 계산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들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른 거 좀 없어요? 라고, 다른 케이스가 없나요? 아니, 다른 질문, 다른 게 좀 복잡한 게 없나요? 라고 또 문의하시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례를 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또는 그렇지 않는 경우. 무슨 말이냐? 자, 근로자의 날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장님들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휴일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정 휴일이라는 것.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알바 직원이 그날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임금을 산정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질문한 사례입니다. 자, 한번 제가 A, B, C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근무자 경우 일주 근무일이 목요일에 8시간이고 금토일이 4시간입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 금, 토일이 소정 근로일이죠. 근데 시간은 약간씩 틀립니다. 근데 일주 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몇 시간? 20시간이죠. 자, 비근무자는 목, 금, 토일이 근무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뭔데 목, 금, 토요일 각 4시간을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총 일주는 2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목, 금, 토 4시간, 일요일 8시간 이런 부분입니다. 좀 A하고는 약간 근무 시간이 약간 틀리죠. 시근무자는 목요일에 근무가 없고 그냥 금, 토, 일에 8시간씩, 금, 토, 일에 8시간, 24시간. 정말 알바를 하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야. 목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들어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 근무자. 자, 목요일이 일단 근로자의 날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A 근무자는 근무 시간이 8시간, 목, 금, 토, 일. B 근무자도 목, 금, 토일인데 A 근무자는 목, 금, 토일, 목요일이 8시간이고 나머지는 4시간. 비근무자는 일요일이 8시간이고 다른 목, 금, 토는 4시간이고 시근무자는 아예 목요일이 근무날이 아닌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자, 목요일 날에 제가 여기 옆에 보면 A 근무자는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서 쉰 겁니다. 자, 목요일 날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휴일이라고 해서 이분에게 휴일을 부여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임금? 그러니까 실제 근무는 금, 토, 일만 근무를 한 거겠죠. 그래서 금, 토, 일에 몇 시간 근무를 했어요? 12시간만 근무를 했어요. 12시간. 그러면
목요일 날은 휴일이면 법정 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유급 휴일에 대해서 몇 시간을 계산해야 하냐는 부분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아니, 8시간을 근무를 해야 하니까 뭐 8시간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다 임금을 줘야 하는 거냐? 아니면 달에 지급해야 하는 거냐? 정답은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원래 목요일 날 8시간, 금, 토, 일 4시간씩 해서 12시간, 총 2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20시간을 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이 있다라고 하면 주휴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그러니까 20시간이면 아까 8시간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40시간이면 8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분은 20시간만 거니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4시간에 대해서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2시간에 4시간, 1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한다. 아마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아니, 휴일 경우에 근무도 하지 않는데 또 임금을 지급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법정 유급 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날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몇 시간을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총 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부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휴. 이 사람 원래 약속된 시간이 20시간이니까 아까 주휴에 대해서는 계산 많이 해봤으니까 4시간.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12시간 플러스 4시간에서 16시간에 주 4시간 포함해서 20시간. 그래서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비근무자인 경우에도 실제 목요일에 4시간 근무일인데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몇 시간분을 지급하냐? 제가 유급 휴일날은 비례해서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도 4시간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금, 토, 일을 근무했죠. 실제. 근데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즉 16시간을 근무를 해서 20시간을 임금이 발생하는데 주휴 4시간 포함해서 2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시근무자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 시근무자는 어떻게 되냐? 시근무자는 아까 말씀했던 목요일 날에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유급 휴일로 취하는 거니까 시근무자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근무자는 애초에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근무한 날, 즉 금토일만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근무한 날 24시간에 주휴 4.8시간 포함해서 28.8시간, 즉 시급 시간당 10,000원일 경우에 28만 8,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소상공인 여러분께 좀 어려운 사례일 수는 있지만 또 가장 궁금해하고 실제 실무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휴일이 내 근로일에 소정 근로일에 있다라고 하면 주휴 산정하는 것처럼 비례해서 유급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주휴상 수당 산정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요, 아마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 주휴상 따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 포함해서 시급당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일종의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렇다고 일일이 계산하자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개념 부분인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 8시간, 일주 40시간 포함을 해서 1464원이 최저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 플러스 주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1464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총 시급을 제가 표에 쭉
나열하면서 뭐 1,500원, 11,000원, 11,500원 쭉 했는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유수당 산정 너무 어렵고요. 그냥 시급 얼마 그리고 여기에 주유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했을 때 제가 500원 단위로 쭉 계산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정 근로 시간이 20시간일 때, 뭐 25시간 근무를 할 때, 실제 30시간 근무를 할 때, 뭐 아르바이트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시간에 관계없이 금액은 다 동일하죠. 기본 시급과 주유수당 개념은. 즉 시간과는 주유수당 산정에는 포함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보시면 제가 이거 빨간 표시를 보셨는데 좀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한 겁니다. 10,000원을 보면 12,000원 보면 시급이 12,000원인 사람은 기본 시급이 10,000원이고 주유수당이 즉 이 부분은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유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12,000원이다라고 하면 주유수당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00원이 주유수당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그럼 18,000원인 경우는 얼마이냐? 3,000원이 돼야 합니다. 24,000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4,000원이 주유수당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총 금액의 6으로 나눠서 6분의 1, 6분의 1이 뭐다? 주유수당이다. 즉, 총 시급에, 자, 나는 너무 어려워. 이 시간급에는 주유수당까지 다 포함되게 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주유수당이고, 6분의 5가 기본 시급이다. 이걸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급에 주유를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아예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는 사실 실무적으로 있는데 최소한 그 부분이 가능하려고 하면 여기 제가 계약서에 시급이 얼마이고 주유수당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명시를 해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너희 당신 시간급에는 총 얼마인데 뭐 15,000원인데 거기에서 기본 시급이 12,500원. 그리고 중요한 점, 기본 시급이 12,500원이라고 해서 여부는 문제가 없지만 무엇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수당이 2,500원. 즉 자기가 주고 싶은 계산된 총 시급의 6분의 5를 기본 시급, 그 다음 6분의 1을 주유수당으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그리고 여속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약을 하시면 포괄임금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주유라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 개근을 하는 경우에 일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라고 했는데 아니 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주는 게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개근을 전제했을 때 그렇게 시간급을 포함한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유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빠지겠죠. 공제가 돼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 주유수당을 포함되는 개념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고 시간은 제가 아까 우리 표를 봤지만은 시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시간은 20시간을 하든 25시간을 하든 30시간을 하든 간에 구분하는 데서 금액 시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떻게 뭐 주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놓으시면 질의를 남겨놓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주유의 요건, 그 다음에 주유에 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사례,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번에는 최저임금.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소상공인께서 물어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또 많이 아시는 사장님께서는, 아니,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임금 그 이상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몇 가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지금 많이 올라서 특히 2018년, 2019년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8,720원, 월급 한 사람은 약 182만 2,689원이고 2022년 내년에도 지금 5%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시간당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주유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11,000원 좀 못 미치겠지만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좀 어려울 거로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팁, 이해 정도를 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최저임금 부분에서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뭐냐라는 부분들은 아마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시간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에 주어야 하는 임금. 법으로 이제 강제한 임금이죠. 이 금액인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8,720원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9,16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우리가 성과급을 1년에 한 번씩 준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후생성 임금입니다. 아마 이 부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복리후생 임금,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실무적으로 많이 되는 것이 식대라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식대나 교통비가 복리후생으로 매월 지급되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라고 하시 이 부분 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산정할 때는 아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보통 이제 최저임금의 기준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할 때 또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했을 때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까 8,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당 직원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주 40시간을 근무한다라고 하면 40시간에 8,720원을 주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아마 주급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매월 근무를 하는 그 직원이라고 하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제가 아까 209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좀 간단하게 산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근로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40시간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유급주유가 8시간이 발생하니까 실제 유급으로 나가야 할 금액들이 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에다가 일주가 며칠이에요? 7일. 그리고 1년이 365일. 그걸 12달로 나누면 약 월 유급으로 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208.57시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8.57시간이니까 약 209시간이 실제 유급으로 나가는 임금, 월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209시간에다가 최저임금 8,720원을 해서 올해 월 같은 경우는 182만 2,480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만 4,440원인데 이게 아까 209시간을 산정을 하는 걸로 계산이 된 것이죠. 아마 대부분들이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월급 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82만 2,480원 속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이상을 적게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됐죠. 최저임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간혹 이제 사장님께서 물어봐요. 어디서 이제 들으셔서 수습은 최소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 8,720원인데 90%인 7,848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계약직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를 가능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이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습을 두는 경우에, 근데 수습을 둬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좀 어떤 그 역량을 좀 확인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 특성상 90%까지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 단순히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든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순한 노무직 같은 경우에, 단순 노무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설명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리후생, 상여금 부분들은 일정 금액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정 금액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식대로 1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라고 하면 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10만 원의 일정 금액, 여기 이제 제가 보면 표에 매년 법에 의해서 지금 퍼센트가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3%입니다. 3% 초과되는 금액, 그게 10만 원인 경우에 3% 초과되는 것은 54,674원. 그러니까 월 환산되는 거,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되는 금액의 3%의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물론 지금 뭐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상여금까지 지급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겠지만, 상여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상여금의 15%, 우리가 월 환산되는 금액, 여기 보시면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되는 금액이 아까 182만 2,48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여금 같은 경우는 15% 초과분, 15% 계산하면 27만 3,370원에 372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182만 22,480원에 3% 초과분, 3% 계산하면 54,674원, 즉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제가 2020년에는 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10% 초과되는 게 19만 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 2% 4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쨌다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다, 포함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식대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5만 원은 최저임금에 반영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월 근무하지 경우에 182만 2,4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3% 초과하는 금액은 어찌나고 했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죠. 즉 15만 원에서 3% 초과되는 54,675원이 원을 초과하는, 즉 95,420원은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대 1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95,325원을 제한금액, 즉 172만 7,155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복리후생으로 반영되는 식대 부분들은 포함해서 일부 최저임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표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182만 2,480원이고 2022년은 191만 4,400원인데 식대가 15만 원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금액 초과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은 약간 적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